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2017년 상반기 공채 대비 기업 분석편을 맡은 이광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기업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 본인마다의 느끼는 게 많겠지만 사실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접하시기에는 하나이글스 야구팀 말고는 크게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기업 분석하면서 이곳에 내가 채용 대비를 해서 취업을 하면은 좋겠다 라는 걸 느끼시게끔 오늘 강의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는 갤러리아, 생명, 토탈, 화야, SNC, 케미칼, 방산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이 꽤나 있을 텐데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저희 취업학교 보시면은 하나에 대해서 기업 계열사별로 또 총정리 간단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선 이제 글로벌 하나의 꿈이 하늘 높이 비상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큰 내일 하나가 만들어 갑니다 라는 글을 이제 홈페이지 상에 띄우고 있는데요. 하나는 1952년에 설립돼서 지금은 이제 제조건설, 금융, 서비스, 레저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은 국내에서 재계 순위 9위로서 또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134개의 네트워크에서 새롭고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2017년 상반기 채용에 있어서도 대비를 잘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에서 이런 꿈들을 그리고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의 그룹 속에 이어가 보면은 인재상을 보실게요. 인재상은 크게 도전, 정도, 헌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도전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한다. 대부분 거의 다죠 사실. 모든 기업들이 이제 이런 도전이나 변화,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만 하나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의 업무 만족도도 생길 것이고 기업이 성장하고 본인이 성장하는 데도 큰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도. 자긍심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해야죠. 여러분들 기업 안에서 사기를 친다든지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또한 바르고 공정해야 기업 자체도 바르고 공정한 기업이 되는데 이바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헌신. 회사 고객 동료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큰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애사심을 가지라는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우리 하나의 사원이 되고 임직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너 우리 하나 좋아해라. 그럼 내가 너 키워줄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애사심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애착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하나에서 좋은 인재로서 성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전, 정도, 헌신 하나의 인재상 세 가지를 보셨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상반기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에 올해죠. 대졸 신입 1000여 명을 뽑는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는 400에서 500여 명을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절반 뽑고 하반기에 절반 뽑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채용 계획이 잡히지 않은 큰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하나에 지원하는 구직자 수가 생각보다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메리트를 가지시려면은 분명한 산업 선택과 직무 선택을 해놓고 준비를 하셔야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직자분들 중에서도 하나를 정말 열렬히 사랑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한번 찔러보기 식으로 하나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더욱더 다른 데 이제 채용 늦춰지고 채용 감축하네 그래도 하나 대기업이니까 찔러나 봐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산업 부문과 직무를 잘 선택해서 미리 채용을 준비하고 나아가신다 그러면은 훨씬 더 뛰어난 인재로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7년 상반기 채용 계획이었고, 채용 일정을 보시면 4월 초부터 계열사별로 이제 채용을 시작을 합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채 시즌이라고 하면은 날을 잡고 계열사 모든 인원들을 한 번에 채용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계열사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때, 뭐 방사는 이때, 케미칼은 이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용 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그룹사에 대해서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시 채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 특정 직무에 이제 TO가 발생을 했을 때 별도의 채용 공고를 발표하지 않고 상시 채용 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서 우선 검토. 하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인재 DB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잘 다니던 애가 이제 그만뒀다, 나갔다 그러면은 TO가 생기죠. 그럴 때 회사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없는 공백을 채워야 되고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인재 DB에 등록을 해놨던 거를 이제 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1차 검토 후 지원 의사를 문의한 후에 그 다음에 채용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채용 공고 발표, 상시 채용 시스템 등록 시 관심 그룹사 또는 관심 직무로 설정했던 지원자들에게 알람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검토 후에 등록되어 있는 지원자에게 물어보죠. 야, 우리 TO 났는데 너 우리 회사 지원할래? 우리 회사 와볼래?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때 어때야 되냐면 땡큐다라고 하고 지원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은 훨씬 더 경쟁률도 낮고, 그리고 TO에 의해서 그리고 검토 후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이런 공채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시 채용에 대한 대비 또한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활용을 해도 남들이 정말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대기업 하나에 입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채용 일정은 이렇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그룹사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방산. 방산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방산하면은 하나죠. 하나 하면은 방산이고, 자, 하나 방산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힘, 미래를 읽어내는 힘, 그리고 국가 방위력 개선에 기여하는 방산사업본부라고 기업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산에서는 주력 사업으로 정밀 유도 무기 체계, 그리고 정밀 지능 탄약 체계, 그리고 무인 체계 및 항공 장치와 센서, 그리고 고에너지 물질, 기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 국가 대한민국에서 방위에 대한 거는, 방산에 대한 거는 우리 하나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슈에 대해서 지금 최근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도널드 트럼프 아시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한 명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분께서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한미군을 뭐 빼겠다, 뭐 금액을 뭐 감축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뭐 내놓겠다, 막 이런 말들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내용 때문에 하나 방산이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전 2030 프로젝트 IDX 2017에 또 참가를 했는데, 이게 하나 방사에서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방산에 대한 가장 큰 전시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 방산이 참가를 했고 본인들의 기술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다양한 루트로서 다양한 나라의 이제 방산을 키워나가겠다, 글로벌적으로 더욱더 한 발자국 앞서 나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하나 방산에 대해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 방산의 기업 문화나 분위기는 어떠냐면, 정부 정책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배력이 꽤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불안정하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고 회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에게
하나방산을 보면은 되게 부러워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지배력이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 보수적인 문화가 남아있지만 기업 전반적으로는 진보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고, 사업장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순환근무가 꽤나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곳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옮겨서 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무로는 경영지원, 영업 마케팅, 그리고 기술 엔지니어, 마지막 R&D까지 이런 직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본인마다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나는 R&D 쪽이 맞다. 나는 혹은 영업 마케팅 쪽이 맞다. 그래서 하나방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과연 어떤 직무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단순히 어디가 뭐 급여가 더 많대, 연봉이 더 세대, 어떤 직무가 더 일하기 좋대 라고 생각해서 지원하시다 보면은 그 직무에 맞는 본인의 역량을 어필하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선택하시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자, 하나방산 다음으로는 하나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보험 많이 들어보시고 막 주위에서 보험 권유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막 이럴 텐데, 하나생명에 대해 보시면 194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국내 최초인데 지금까지 계속 살아나오면서 가장 많은 해외 국가에 진출한 이 업계 1위이기도 합니다. 해외로는 뭐 중국,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등이 있고요. 이러한 하나생명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냐면 생명보험 자산운영, 그리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 많은 분들이 뭐 보험사 뭐 이런 쪽을 생각하면은 그 보험 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오해만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생명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생명보험에 대한 거, 자산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부푼 꿈이 있다 그러면은 지원해 보시면 좋겠죠. 최근에는 이제 생명보험에서 브랜드 2위를 차지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IF 디자인 어워드, 디자인 분야에서도 또 두각을 나타내서 기업 이미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좀 하나생명에서 안 좋은 소식입니다. 자살보험 미지급, 과연 금강원에서 징계 수준은 어느 정도일 것인지, 여러 이제 이런 하나생명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이런 자살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원에서 이걸 제재를 두고 이제 징계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높은 징계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생명의 이제 기업 분위기나 문화는 어떠냐면 소통 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 글로벌 외국 회사처럼 나아가려는 그런 단계에 또 돌입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이제 직무나 다른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큰 압박이 없는 게 뭐냐면, 대부분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간도 꽤나 길고 인원도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이런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개개인마다의 또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경쟁사로는 삼성생명, 뭐 교보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이런 곳들이 존재하고, 직무를 보시면은 경영일반, 자산운용, 글로벌, 그리고 IT, 그리고 상품 계리까지 이러한 직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생명이라고 해서 다 보험만 팔고 보험만 다루고 뭐 자산만 관리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공채를 준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용 절차를 보시면 하나인이라는 이제 채용 공고 사이트가 있고, 여기서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서류 심사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인적성 검사 안 봅니다. 그동안 인적성 검사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책 푸느라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 하나는 인적성 검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알아봤더니 쓸데없는 그런 채용 절차를 우리는 없애겠다. 그래서 오히려 구직자들에게 스트레스도 덜 줄 뿐더러 우리는
더 나은 방법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인적성이 없는데 이거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죠.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면접 전형. 작게는 이제 한 번 볼 때도 있고 많게는 3번 볼 때도 있는데, 이런 면접을 걸쳐서 마지막 최종 사원에 이제 채용을 하게 되고, 마지막 최종 발표는 이제 건강검진. 건강검진 후에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간혹 있습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최종에서 불합격 되신 분들. 그럴 경우에 뭐 기업에서 다시 재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긴장 늦추지 마시고 꼭 마지막 최종 합격까지 골인해서 하나의 신입사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용 절차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원서 접수는 말씀드렸던 하나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계열사별로 채용 시기가 다릅니다. 뭐 방사는 4월 초, 뭐 어디 케미칼은 뭐 4월 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 공채 언제 떠? 왜 채용 사이트에 막 이런 안 올라와?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은 계열사가 있다 그러면은, 지원하고 싶은 직무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홈페이지에 알림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에 대한 채용에 대한 공고를 듣고 싶을 때 알림을 그거를 선택을 해 놓으면 공고가 뜨면은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주의 깊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계열사 간 중복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중복 지원 된다고 해서 다 지원해보고 진짜 하나만 얻어 걸려라,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하나도 안 걸려요. 본인이 정말로 가고 싶은 데가 어디고, 그리고 내가 잘 어필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지, 하나만 얻어 걸려라 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다른 대기업에도 다 그냥 하나만 얻어 걸려라 하고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취준생 기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렇게 늘어나겠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채용으로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 자, 이런 명확하고 상세한 직무별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 상에 띄워놓습니다. 공고가 떴을 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채용 공고에는 필수 조건과 우대 조건이 있는데, 필수 조건은 없으면은 지원이 불가한 것이죠. 우대 조건은 뭐냐면 있으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곳에서 필수 조건이 이거구나,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하셔야죠. 우대 조건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를 해두시면 훨씬 다른 구직자보다 경쟁력이 생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열사별 이제 서류 및 면접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체크해서 다이어리라든지 그런 데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채용 절차 이렇게 봤고요. 서류 전형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써야 되죠. 첫 번째로는 채용의 당락은 이제 서류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인적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의 장단점, 단점 중에 하나가 서류 전형이 빡셉니다. 인적성이 없다 보니까 서류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뽑은 인재들을 면접에서 또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적성이 없다고 좋아하실 것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부담도 느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격률이 낮다라는 거. 자, 서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자들을 많이 거르기 때문에 분명히 합격률이 낮겠죠. 오히려 뭐 비슷하게 잘 썼던 내용도 다른 회사에는, 다른 곳에는 이제 합격이 됐는데 하나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질문 자체가 평이하다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실 때 집중만 잘 하신다 그러면 다른 기업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시더라도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글자 수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항목이 적은 기업 그룹사도 있고 많은 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서류 전형에서 많이 거르고 합격률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써주셔야겠죠. 자, 면접 또한 하나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이제 포장을 해서 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업계에서 이 그룹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금방 들통이 나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명확히 내가 습득을 하지 않는다면은 면접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솔직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항목을 좀 봐볼게요. 하나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한 동기와 본인의 희망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문항도 있고요. 그리고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본인이 뭘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 남들과 어떤 다른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자, 그리고 조직 내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거나 의견이 상충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기 기술한 내용에 남들과는 차별되는 본인만의 경쟁력을 기술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건설에서는 마지막 질문이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여줬다시피 이 밑에서는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 자소서 항목이랑 맞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여기서 잘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건설 자기소개서 항목 봤고요. 다음은 하나탈레스 하나생명.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한 이유는 뭐고, 그리고 비전, 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원 분야를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고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산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일부러 내놓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살아갈지에 대해.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일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팀의 일원으로서 나만의 강점을 발휘하여 차별화된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곳에 잘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서 작성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을 봤으면 이제 서류 전형 다음인 우리 인적성은 없으니까 띄워놓고 면접을 보시면은 많게는 3차에 걸쳐서 이제 단계별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뭐 면접 스타일로는 이제 질의응답,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일반적인 평이한 질문 스타일이 있고, 합숙 면접, PT 면접, 상황 면접, 토론 면접, 영어 면접. 이 부분은 이제 계열사별로 직무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관과 여러분들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면접관은 여러분들은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 우리 회사랑 잘 맞나? 직무 역량이 있나? 다양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계열사별로 다르지만 합숙 면접을 진행을 하는 데도 있어요. 다 같이 불러 모아놓고 합숙해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뭐 PT라든지 토론 면접이라든지 진행을 하고, 가끔 이제 영어 면접을 봅니다.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뭐 영어로 본인의 자기소개를 해봐라, 뭐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을 해봐라,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곤 합니다. 자, 면접 이제 질문 리스트를 좀 봐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고 앞으로도 나올지.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어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안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기여를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면접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의 관련 뉴스, 이슈거리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 있고 애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은 거겠죠. 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우리 회사에서 어떤 게 되고 싶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턱 막힐 거예요. 내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되지? 그냥 나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이상 내가 뭘 되고 싶은 걸 묻는 거지?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한 이제 포부, 비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뜻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면 좋겠고, 이런 조금 철학적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사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은 이제 답이 없죠, 사실. 정해진 게. 사람은 이거다.
뭐 사전적 의미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직원들끼리의 그런 사람 관계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얼마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채용 공고가 타 기업 공고와 다른 점, 이거는 꽤나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자기네는 이제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인적성도 없이 서류랑 면접으로만 정말 좋은 인재를 선발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우리 면접관님들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어필할 수 있겠죠. 다른 기업의 공고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보셨으니까, 뭐 현대와의 차이점, 롯데와의 차이점, 뭐 KT와의 차이점 여러 가지 보셨을 테니까 하나 채용 공고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점이 다르고 이런 점이 좋다 라는 걸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된 지식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졸업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고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자주 나오거나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봤고요. 하나를 준비하시는 분들, 우선은 분명한 다른 기업보다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도 이제 언론에서라든지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도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일정도 나오겠지만, 하나 같은 경우는 그룹사별로 채용 일정이 다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분명하게 붙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오늘 기업 분석을 보신 분들은 하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계열사 들어가서 이런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으셔서 준비 잘 하셔서 하나 채용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